세상의 모든 것을 3분에 정리해드리는 밝은 달빛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물론 기억에 편린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주 드물지만 그 순간에 대한 감각적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5세 이전의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언어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영유아기에는 언어 능력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직 부족한 언어 능력의 단계인 영유아기에 많이 행해지는 언어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기 언어 교육 중 하나가 영어인데 영어 조기 교육은 도움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때의 영어 습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는 영유아 시기의 뇌 구조의 특이성 때문인데요. 이래서 5세 유아의 뇌는 일명 스펀지라고 불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해나 해석을 거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빨아들여 저장하는 뇌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비서술적 뇌라고 하며 이렇게 저장된 기억을 암묵적 기억, 무의식적 기억, 자동 기억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 배운 자전거를 10년이 넘게 안 타다가 다시 타봅니다. 처음엔 조금 비틀대지만 금방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수영 등에서도 자전거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더 정확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모국어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되셨나요? 태어나면서 그냥 쉽게 언어를 배우셨다고 생각한 건 아니시죠?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주변에 하는 말을 들으며 따라하다 보니 그냥 된 겁니다. 이러한 비서술적 뇌는 영유아기 때 가장 활발해서 언어도 역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체득되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게 됩니다. 이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비서술적인 뇌의 활동은 줄어들면서 점점 언어로 정리하고 이해하며 학습하게 되면서 서술적 뇌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영유아기 때의 비서술적 뇌는 12세가 넘어가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 외국어 조기 교육을 하려면 영유아기 때가 가장 좋고 적어도 12세가 넘어가기 전에 시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어 조기 교육은 시키는 교육이어선 안 됩니다. 환경을 열어놓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명체의 특성 중 가장 보편적인 특성이 배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인간의 배우려는 욕망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아이는 환경만 조성되면 배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비서술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기의 많은 자녀들이 언어가 아닌 폭력과 공포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 때 보이지 않는 몸에 체득하는 것들이 스펀지처럼 몸에 흡수되었다가 자아를 가지면서 서서히 발현이 되는 것이라 사회의 많은 사건과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범죄자들도 어쩌면 영유아기의 폭력과 공포 속에서 생긴 자기 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체득된 고통들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범죄를 처벌이 아닌 치료로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린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야 할까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유아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몸으로는 모든 걸 체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산문극장의 결론은요. 우리가 5세 이전의 삶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몸에 배인 환경, 음식, 냄새, 언어 등은 통각으로 느끼며 인간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될 많은 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대들이 노년에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영유아기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불안, 폭력과 학대로 얼룩진 가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